여러분, 지금 통장 확인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바뀐 금융제도, 이거 모르면 진짜 큰 손해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오늘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네, 소중한 내 돈, 내가 지켜야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바뀐 금융제도, 그중에서도 예금자 보호랑 청약통장, 이 핵심 정보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30년 경력의 은퇴은행원분의 조언까지 싹 모아서 정말 필요한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아, 전문가의 조언까지? 그럼 믿을만 하겠네요. 네,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자산 안전하게 지키고 또 금융생활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좀 충격적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청약 저축이나 부금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게 당연히 은행 거니까 보호될 줄 알았는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면서요? 아니 20년 넘게 부은 돈도요? 아, 맞아요. 그게 좀 놀라우실 수 있는데 이게 은행 상품처럼 보여도 사실은 정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정부 기금이요? 네, 그래서 은행 예금이랑은 성격이 달라서 보호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정미경 할머니 사례처럼 28년 부으셨어도 보호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날리는 건가요? 아니요.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9월 30일, 얼마 안 남았죠. 이때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꾸시면 돼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요? 네. 이걸로 전환하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고요.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 기간, 순위 전부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 청약 가능해지고요. 오, 그럼 보호도 되고 조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네요. 다행이다. 어떻게 바꾸나요? 간단해요. 신분증하고 기존 통장 가지고 그냥 은행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은행 가면 되는군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바꾸면 다시 예전 상품 청약부금이나 저축으로는 못 돌아가니까 그건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9월 30일 꼭 기억하시고요. 네, 9월 30일.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자, 다음은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금 보호 관련해서 좋은 변화가 있다고요? 네, 이건 정말 희소식이죠.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확 올랐습니다. 오, 얼마나 올랐나요? 기존에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 원으로요. 은행별로 한 사람당 1억 원까지 보장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은행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요. 와, 2배네요. 그럼 박철수 씨처럼 8천만 원 넣어두셨으면 이제 다 보호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1억 원까지는 안심하실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다행인데.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이 1억 원이라는 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요? 네, 예를 들어 원금이 9천인데 이자가 붙어서 만약에 1,500만 원이 됐다. 그럼 총 1억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1억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놓치기 쉬워요. 헐, 그렇구나. 원금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자 때문에 한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꼼꼼히 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펀드나 주식, 변액보험 같은 투자 상품들 있잖아요. 네네, 투자하는 거요. 그 최순덕 할로니 사례처럼 변액보험 드신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 투자 상품은 안 되는구나. 네, 상품 가입하실 때 설명서 첫 페이지 보시면 예금자 보호 여부 딱 나와 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원 넘는 돈이 있으시면 그 장영수 씨처럼 여러 은행에 좀 나눠서 예치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라. 그리고 1억 넘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은행 나누는 거 말고 혹시 다른 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있습니다. 아주 안전한 방법이요. 바로 우체국입니다. 아, 우체국이요? 네,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지급을 보장해요. 그래서 금액 상관없이 100% 전액 보호됩니다. 1억이든 2억이든 안전한 거죠. 김정숙 씨처럼 2억 맡기셔도 안심이고요. 오, 정부가 직접 보장한다니 이건 제일 확실하겠네요. 근데 단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는 이자가 조금 낮을 수 있고요. 대출이나 카드 같은 금융 서비스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아하, 하지만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 우체국이 정말 좋은 선택지죠. 그렇군요. 안전이 최고면 우체국. 알겠습니다.
그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어때요? 여기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네, 농협이랑 새마을금고도 중요하죠. 농협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 농협이랑 농협은행, 그러니까 중앙회 이걸 합쳐서 한 사람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아, 농협은 합쳐서 1억이요?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여기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돼요. 5천만 원. 그럼 농협이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수 할아버지나 박영남 할머니처럼 내가 이용하는 곳의 보호 한도가 얼만지 정확히 아시고 만약 넘는 금액이 있다면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농협은 1억, 새마을금고는 5천. 이것도 딱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편리해졌다는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거 정말 어르신들께 좋은 소식인데요. 7월부터 은행 대리 업무 제도라는 게 시행됐어요. 은행 대리 업무요? 그게 뭐죠? 이제 집 가까운 우체국이나 일부 농협, 수협 지점에서도요, 내가 쓰는 다른 시중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다른 은행 업무를요? 우체국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계좌 개설이나 이체, 공과금 납부 같은 거요. 심지어 대출 상담이나 예금 금리 비교 같은 것도 가능해졌어요. 와, 대박인데요? 그렇죠. 이용희 할머니처럼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은행 지점에 너무 멀리 있는 분들께는 정말 편리한 제도죠. 야, 동네 우체국에서 주거래 은행일까지 다 볼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리해 주세요. 첫째, 청약통장. 혹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가지고 계시면 9월 30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거 꼭 고려해 보세요. 네, 9월 30. 둘째, 예금. 은행별로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도 확인하고 보호되는 상품인지 꼭 체크하시고 1억 넘으면 나누세요. 합쳐서 1억. 나누자. 셋째, 큰 돈은 정부가 100% 보장하는 우체국이 안전하다는 거. 넷째, 농협은 중앙회 지역 합쳐 1억,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 한도 꼭 기억하시고요. 네, 농협 1억, 새마을금고 5천. 마지막 다섯째, 이제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등에서 다른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으니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지혜사연TV에서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보고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유익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아, 다음번에는 연금 받으면서 세금 아끼는 완전 꿀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연금이랑 절세, 이것도 필수 정보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금융 생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요한 정보를 두 분 아나운서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자세한 정보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위험합니다. 7월부터 바뀐 금융제도를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김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67세인데요. 요즘 제 주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은행에 돈 맡겨두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제 지인 박영숙 할머니께서 큰 낭패를 당하셨거든요. 75세인 박 할머니는 20년 넘게 청약 통장에 돈을 넣어두셨는데 막상 필요할 때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청약 통장은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기금에 들어가는 돈이라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7월부터 은행 제도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금 보호 한도도 올라가고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알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둘째, 은행 업무가 훨씬 편해져요. 셋째, 더 많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돈이 위험해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게 되죠. 정말 손해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은행 가기도 힘든데 이제는 동네 우체국에서도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좋은 정보를 모르면 계속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청약 통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집 할아버지 최만수 씨 72세인데요. 이분이 30년 전부터 청약 저축을 넣어 오셨어요.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셨죠. 그런데 작년에 큰 병원비가 필요해서 이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이 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같은 상품들은 은행에서 팔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9월 30일까지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둘째, 지금까지 넣은 돈과 가입 기간이 그대로 유지돼요. 셋째, 청약 순위도 그대로 받아요. 제 또 다른 지인 김순자 할머니 69세인데요. 이분은 청약할 계획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바꾸셨더니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한번 바꾸면 다시 예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꾸는 게 유리하니까 꼭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예금자 보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아세요? 제 친구 박철수 씨 74세인데요. 이분이 한 은행에 8천만 원을 넣어뒀거든요.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았는데 이제는 8천만 원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넣어두고 이자가 200만 원 붙었다면 이 2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상품이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같은 일반적인 상품은 보호받지만 펀드나 주식, 변액보험 같은 건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상품 설명서 앞면에 예금자 보호 여부가 써 있거든요. 이걸 꼭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은행별로 1억 원씩 보호받으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체국 예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우체국은 좀 특별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100% 보장해줘요. 그래서 2억을 넣어도 3억을 넣어도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제 동네 김영희 할머니 78세인데요. 이분이 1억 5천만 원을 우체국에 넣어뒀거든요. 은행 같으면 5천만 원 넘는 부분은 위험했을 텐데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니까 안심하고 계세요. 단점도 있어요. 이자가 좀 낮을 수 있고 대출이나 카드 같은 서비스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안전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농협 지역 농협 통장도 예금자 보호를 받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앙회와 지역 농협 합쳐서 1억까지만 보호된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공제회에서 보호하는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돼요. 그리고 지점별로 신용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혁신적인 변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월부터 은행 대리업 제도가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 동네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다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우체국에 가서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업무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은행 가기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제 이웃 할아버지 한 분이 다리가 불편해서 은행 가기 힘드셨는데 이제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보고 계세요. 정말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제도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청약 통장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미경 할머니 71세인데요. 이분이 1995년부터 청약 부금을 넣기 시작하셨어요. 28년간 매달 5만 원씩 총 1680만 원을 넣으셨죠. 그런데 작년에 손자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이 돈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은행에 가니까 직원이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래요. 정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28년간 은행에 돈을 맡겨뒀는데 보호를 못 받는다니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청약 상품들은 겉보기에는 은행 상품 같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 산하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히 정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기존에 넣은 돈과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됐어요. 둘째, 이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됐죠. 셋째, 나중에 손자한테 물려줄 때도 훨씬 유리해졌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통장을 한번 꺼내보세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고 써 있으면 9월 30일까지 꼭 바꾸시기 바래요.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장영수 씨 76세인데요. 이분이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니까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되니까 훨씬 안심이 되시더라고요. 장 씨는 이렇게 하셨어요. 1억 원은 어은행에, 2천만 원은 비은행에 나눠서 맡기셨죠.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9천만 원을 넣어두고 이자가 2천만 원 붙으면 1억 원을 넘는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상품이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최순덕 할머니 73세인데요. 이분이 은행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변액보험에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변액보험, 펀드, 주식, 채권 같은 건 투자 상품이라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상품 설명서 맨 앞장에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가 써 있거든요. 여기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라고 써 있으면 안전해요. 하지만 투자 위험 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이라고 써 있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우체국 이야기도 더 해보겠습니다. 제 동생 김정숙 65세인데요. 이 사람이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서 2억 원이 생겼어요. 은행에 맡기자니 1억 원 넘는 부분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여러 은행에 나눠 맡기자니 관리가 복잡하고요. 그래서 우체국을 알아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우체국은 정부에서 100% 보장해 주니까 2억 원을 한꺼번에 맡겨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어요. 김정숙 씨는 지금도 우체국에 잘 맡겨두고 계세요. 하지만 우체국도 단점이 있어요.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받거나 카드 만들거나 하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안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제 이웃 박동수 할아버지 79세인데요.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 농협을 많이 이용하세요. 농협도 예금자 보호를 받긴 하는데 조금 복잡해요.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 농협이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돼요.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 7천만 원, 농협중앙회에 5천만 원을 맡겨뒀다면 합쳐서 1억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더 조심해야 해요. 여기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보호하는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돼요. 그리고 지점별로 재무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은행 대리업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예요. 제 친구 이영희 할머니 82세인데요. 이분이 다리가 불편해서 은행 가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버스 타고 30분 걸려서 시내은행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는 집 앞 우체국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계좌 만들기, 돈 보내기, 대출 상담받기,
심지어 여러 은행 금리 비교까지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지난주에 우체국에 가서 하나은행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국민은행으로 돈도 보내고 신한은행 대출 상담도 받으셨어요. 한 곳에서 다 처리하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공동은행 대리점도 생긴대요. 한 건물에 여러 은행이 들어와서 서비스하는 거죠. 특히 우리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바꾸세요.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상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니까 고액 예치하실 때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동네 우체국에서도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정말 커요. 알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더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면 계속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들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청약 통장 전환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조카 며느리 김미영 씨 45세인데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청약 저축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가입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미영 씨와 함께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면 기존 납입 금액 1,200만 원과 20년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도 유지되고요. 전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가서 신청서 한 장 쓰면 끝이에요. 수수료도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환하면 다시 예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김미영 씨는 전환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돼서 선택권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줄 때도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분이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청약할 계획이 전혀 없고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다면 굳이 전환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환하는 게 유리하니까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해요. 이제 예금 분산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오순자 할머니 74세인데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오 할머니는 이렇게 나누셨어요. 1억 원은 어은행 정기예금에, 1억 원은 비은행 정기예금에, 5천만 원은 우체국 정기예금에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같은 은행이라도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는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아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명의로 1억 원, 할머니 명의로 1억 원을 같은 은행에 맡겨도 총 2억 원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제 지인 박철호 씨 68세인데요. 이분이 실수를 하셨거든요. 정기예금 9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예금 1천만 원을 같은 은행에 맡기셨는데 이 모든 걸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은행에서는 모든 예금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되거든요. 박 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2천만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셨어요. 상품별 보호 여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 이웃 최영자 할머니 69세인데요. 은행에서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서부터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다행히 함정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상품은 구조화 예금이라는 건데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런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요. 최 할머니는 결국 일반 정기 예금으로 바꿔서 가입하셨어요. 여러분도 통장 만들 때 꼭 확인하세요. 설명서 첫 페이지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라고 써 있으면 안전해요. 하지만 투자 위험 상품, 원금 손실 가능,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직원들도 실적 때문에 수익률 높은 상품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체국 활용법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강순희 할머니
77세인데요. 이분이 우체국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세요. 3억 원을 우체국에 맡겨두고 계신데 전액 정부 보장이니까 정말 안심이 되신대요. 하지만 강 할머니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우체국 이자가 너무 낮지 않을까? 하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시중은행보다 0.2% 정도 낮더라고요. 하지만 3억 원 전액이 보장된다는 안심감이 훨씬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체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은 물론이고 연금저축, 펀드 투자도 가능해요. 하지만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강 할머니는 이렇게 하고 계세요. 목돈은 우체국에 안전하게 맡겨두고 생활비나 용돈은 시중은행 통장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대출이 필요할 때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고요. 새마을금고와 농협 이용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제 동네 이웃 김대수 할아버지 81세인데요. 평생 농사 지으셔서 농협만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복잡해졌어요. 김 할아버지가 지역 농협에 6천만 원, 농협중앙회에 7천만 원을 맡겨뒀는데 합쳐서 1억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셨어요. 새마을금고는 더 조심해야 해요. 제 지인 박영남 할머니 75세인데요. 동네 새마을금고에 8천만 원을 맡겨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빼서 은행으로 옮기셨어요. 새마을금고나 농협을 이용하실 때는 꼭 보장 한도를 확인하시고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곳에 분산해서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은행 대리업 제도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윤순덕 할머니 83세인데요. 몸이 불편해서 은행 가기가 정말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 제도 덕분에 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지난달에 윤 할머니는 집 근처 우체국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신한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확인하고 하나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국민은행 대출 상담도 받으셨어요. 한 곳에서 다 처리하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좋은 점은 여러 은행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마다 일일이 찾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우체국 직원이 여러 은행 금리를 비교해서 보여줘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모든 업무가 가능한 건 아니고 일부 복잡한 상품은 해당 은행에 직접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금, 적금, 송금, 대출 상담은 다 가능하니까 정말 유용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청약 통장 전환, 예금 분산, 상품 확인, 우체국 활용, 대리업 제도 이용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이런 정보를 놓치기 쉬우니까 자녀분들과도 함께 상의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더 변화할 금융제도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먼저 정말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조명자 할머니 85세인데요. 이분이 지난달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호야, 내 덕분에 내 돈을 지켰다. 조 할머니는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요?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청약 부금에 2,500만 원을 넣어두고 계셨어요. 30년 넘게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제 조언을 듣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조 할머니가 이용하던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행히 조 할머니는 미리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꿔뒀고 일부 돈은 시중은행으로 옮겨뒀기 때문에 피해를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약 부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큰 손해를 볼 뻔했어요. 조 할머니는 지금도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변화할 금융 제도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도 계속 강화된다고 해요. 특히 은행 대리업 제도는 앞으로 더 확산될 거예요. 지금은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일부 은행 업무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업무가 가능해질 거래요. 심지어 보험이나 증권 업무까지도 한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지인 한영수 할아버지 78세인데요. 이분이 앞으로는 정말 편해지겠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예금자 보호 제도도 계속 개선될 거예요. 지금은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몇 년 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호받는 상품의 종류도 늘어날 거래요.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분이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점검하세요. 1년에 2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지, 금리는 어떤지 확인하는 거예요. 제 친구 김옥분 할머니 79세인데요. 이분이 매년 6월과 12월에 통장 정리하는 날을 정해놓고 계세요. 그때마다 필요 없는 통장은 정리하고 금리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예금 분산도 점검하세요. 덕분에 김 할머니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돈을 관리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자를 200만 원 더 받으셨어요. 둘째, 새로운 금융제도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세요. 어려워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제 이웃 박순자 할머니 76세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거 배우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배우시더니 이제는 인터넷 뱅킹까지 하세요. 덕분에 은행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특히 큰 돈을 움직일 때는 더욱 그래요. 제 친구 이만순 할아버지 82세인데요. 이분이 3억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시다가 아들, 딸과 함께 상의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셨죠. 혼자 고민하면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넷째, 은행 직원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은행 직원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적 때문에 불필요한 상품을 권할 수도 있어요. 제 지인 최정자 할머니 71세인데요. 은행에서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가입하려다가 집에 와서 자녀에게 물어보니 굳이 필요 없는 상품이더라고요. 다음날 취소하고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면 9월 30일까지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꾸세요. 은행에 가서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면 됩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났으니 1억 원 넘는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맡기세요. 하지만 모든 상품이 보호받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우체국은 정부에서 전액 보장해 주니까 큰 돈을 안전하게 맡기고 싶으시면 고려해 보세요. 넷째,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보호 한도가 다르니까 주의하세요. 농협은 1억 원,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다섯째, 이제는 동네 우체국에서도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세요.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금융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 받으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